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보건초등합격생입니다. 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초수이고 인강을 통해서 올인으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보건 과목은 임수진 교수님 그리고 교육학은 설보영 교수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저만의 공부 수칙을 1년 동안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것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공부를 한 것인가, 공부를 하는 척을 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생각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해하고 인출할 정도의 학습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앉아서 필기만 하는 것이 공부가 아니라 내가 수업을 들으면서 그리고 필기를 하면서 이해하고 인출할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평가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슬럼프가 올 때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맞더라도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맞는다면 슬럼프가 올까라고 생각이 들었었고, 역으로 슬럼프가 올 때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하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의 시간에 핸드폰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강의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1차와 2차 시험 모두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서 답으로 잘 적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강사님을 선택할 때는 강의를 충분히 미리 들어보시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였다면 강사님을 믿고 1년 동안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사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의 합격에 대한 불신이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하여서 비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인데 왜 보건교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보건교사가 될 것인지 그리고 학생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 교사가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신다면 슬럼프가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강사님을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교수님 모두 양질의 자료를 제공을 해주시고 또한 이해하기 쉽고 즐거운 수업을 제공을 해주셔서 저는 1년 동안 즐겁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수진 교수님의 경우는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한 지 오래 지난 저 역시도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보영 교수님의 경우는 에너지 넘치는 수업과 그리고 재미있는 청킹으로 어렵고 지루한 교육학을 쉽게 풀어내 주셔서 1년 동안 정말 즐겁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으로 제가 커리큘럼을 어떤 것을 들었고 스터디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였기 때문에 그냥 1월부터 11월까지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연간 패키지를 결제해서 들었습니다. 여건이 되신다면 초수이신 분들은 연간 패키지로 수업을 듣는 것이 학습의 효율성과 연계성을 더욱더 높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터디의 경우는 1차 스터디 때 전공 스터디는 하지 않았고 교육학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서 인증 스터디만 진행하였습니다. 스터디를 꼭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기 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신 선생님들이시라면 굳이 스터디를 하지 않으셔도 스스로가 관리가 잘 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스터디를 안 해서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하시되 제가 했던 것처럼 인증 스터디 정도로 간소화해서 개인의 공부 시간을 더 늘려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때 스터디 역시 저는 전공 스터디는 하지는 않았고 비교과 스터디만 진행하였습니다. 비교과 스터디의 경우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씩 모여서 모의 면접을 진행을 했었고 시책이나 신년사 등과 같은 여러 정책 자료들을 서로 토론하고 각자의 전공에 적합한 내용들을 공유하였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전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부 시간이 그렇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월 달을 보시면 191시간으로 평균적으로 6시간 반 정도에 해당하는 시간인데 점차 10월쯤에 가서는 9시간 정도로 늘어난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8시간씩 공부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적은 시간부터 자신이 할 수 있는 시간부터 공부를 하셔서 하반기에 가서는 평균적으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꼭 학습을 하실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2024년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올인으로 공부를 하기는 했지만 물리적으로 공부를 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임수진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다른 사람과 공부 시간을 비교하는 것보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것을 믿고 후회하지 않는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을 채우는 것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후회하지 않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제가 임수진 교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공부 전략에 대해서 적어보았는데 저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번 작성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릴 것은 1월에서 6월까지 전반기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은 너무 지나치게 암기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수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외워야 할 내용들은 교수님께서 암기 노트를 제공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전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수업에 대해서 이해하다 보면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인출이 되기 때문에 초반기에는 반드시 이해를 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들이시라면 강의가 절대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강의를 들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강의가 밀리다 보면 안 그래도 많은 공부 양에 짓눌려서 불안감과 압박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강의가 밀리지 않도록 끝까지 강의를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가서는 문제를 계속해서 풀게 되는데 이때 저는 문제를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전공이 80점 만점이었는데 제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면 30점이 안 나온 적도 있었고 절반을 넘지 못했던 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럴 때 좌절하시기보다는 어떻게 이 시간을 잘 극복할 것인가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러한 생각으로 그 시간들을 잘 극복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좌절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좌절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이 문제는 내가 공부를 해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든 보충해서 완벽하게 인출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강의 시간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대충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인출하시고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학 관련하여서 저의 공부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설보영 교수님의 연강 커리큘럼을 토대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1월에서 4월까지는 교육학과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시고 교수님이 알려주시는 청킹의 내용들을 잘 외우시면서 해당 청킹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어떠한 내용인지를 인출하실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 4월에 나눠주시는 형성평가가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였었기 때문에 이것을 11월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돌려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당부드리는 말씀은 9월에 모의고사를 풀게 되면 시간을 반드시 재고 푸시고 칼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채점을 하다 보면 이것도 답으로 인정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은 하지 않았었고 차라리 모범 답안으로 외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쪽이었어서 모범 답안을 열심히 외웠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답으로 인정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정답을 적어내고 채점자들이 논란의 여지 없이 정답으로 채점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애매한 답은 틀린 것으로 체크를 하셔서 모범 답안으로 다시 외우셔서 완벽히 답을 적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2차 심층 면접 공부 방법과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끝난 뒤에 일주일 정도는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3일 동안은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신나게 놀고 휴식을 취하시고 남은 4일 동안은 면접과 관련된 다양한 유튜브 채널들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면접에 답변을 해야 할지 그리고 스터디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할지를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기에 유튜브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단순히 그냥 책만 보고 공부를 했었는데 뒤늦게 유튜브 채널들을 몰아서 보면서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이 일주일 동안 유튜브를 먼저 보시고 답변의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고 1차 발표 전까지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는 본격적으로 스터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저의 경우는 주 3일은 전공 스터디 그리고 주 2일은 교과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교과 스터디의 경우는 설보영 교수님께서 구성해 주신 스터디였는데 다양한 교과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로 활용했던 교재는 면접 레시피와 합격 시그널 책을 활용하였는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꼭 사야 한다면 저는 면접 레시피를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때 스터디를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의견이 갈릴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조건 면접을 답을 해볼 것이냐, 두 번째로는 이론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말을 해볼 것이냐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에 대한 정답은 없지만 추천을 드리자면 이론을 일주일 정도 숙지를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답을 해보시는 것이 더욱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차 발표가 난 이후에는 기존의 스터디가 많이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페를 통해서 스터디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과 스터디로 구성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비교과 스터디의 경우는 인원수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마감이 될 수 있어서 합격 발표가 나면 네이버나 다음 카페를 통해서 빠르게 스터디를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선생님들끼리 스터디를 구성하신다면 초등 선생님 한 분, 중등 선생님 한 분 이렇게 짝 스터디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이번 면접장에서도 초등 선생님들이 한 고사실에서 같이 모여서 대기하고 면접실이 나눠졌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같은 초등급 선생님들 간에 불필요한 경쟁의식이 느껴질 것 같아 불편하시다면 초등과 중등으로 급을 나누어서 구성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생각하는 2차 면접 고득점의 비결에 대해서 몇 가지 적어보았습니다.
미소 띈 얼굴, 그리고 자신감 있는 말투와 행동, 사명감, 가짓수 채우기, 이 네 가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옳은 답을 말을 하더라도 틀린 답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하실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곧 정답이다. 틀린 말도 당당하게 하자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당당하게 답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경우도 2차 면접을 볼 때 정답이 아닌 답을 당당하게 말하고 나왔는데 면접관님들께서 띠용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기는 했지만 저는 그것에 굴하지 않고 웃으면서 저의 답을 소신 있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점수를 조회했을 때 그렇게 많이 깎이지 않은 것을 보니 저의 자신감이 그래도 면접관들께서 점수를 주셨던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명감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의 특성상 채점 기준이 있지만 주관성이 굉장히 높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관님들은 학교의 교장, 교감, 그리고 장학사님들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학생들의 교육에 진심이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왜 보건교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답변에 녹여내신다면 마음에 울림이 있는 답을 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짓수를 꼭 채워서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3가지로 말하시오라고 하는 답에 생각이 너무 안 나서 2가지만 말해도 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은 나도 해야지 점수가 깎이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쥐어짜서 3가지를 물어보면 3가지를 답하실 수 있도록 연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대답을 하시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묻는 말에 핀트에 맞춰서 대답을 했는지가 평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것을 늘어놓지 마시고 깔끔하고 간결하게 답변을 잘 구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면접관님들은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비슷한 답변들을 계속해서 들으시기 때문에 답변을 하실 때에는 정답을 떠먹여 드리듯이 간결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생태 전환 교육과 저의 전공을 연계해서 저는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과 그리고 그 이유, 기대 효과까지 명확하게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잘 정리해서 정답을 직접 입에 떠먹여 드리듯이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차 시험이 끝난 이후에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문의 유의사항이 올라오니까 그 부분도 잘 확인해 주시고 무엇보다 면접 시간이 15분인데 이 시간을 절대 초과하지 않도록 14분으로 맞춰서 2차 면접을 연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3분 정도 남는 것은 괜찮지만 시간을 넘기게 되면 채점이 불가하고 시간 관리를 못하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15분 내로 발표를 잘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1년 동안 공부했던 방법과 여러 시행착오들을 토대로 선생님들께서 학습을 잘 하셨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신만의 방법을 잘 찾으시고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 동료 교사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